자동차 산업 등이 침체기를 맞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제기되는 제조업의 위기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인데요. 그 중심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 혁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왜 중요하냐면 궁극적으로 그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혁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많은 제조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로봇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과 제조업의 결합.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 혁신은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스마트 팩토리의 선두주자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계획이었죠. 인더스트리 4.0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이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산업 환경을 뜻하는 말이라면 스마트 팩토리는 그 환경 안에서 현실화되는 제조업의 미래 기술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만큼 독일의 전략은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스마트 제조 혁신에 대한 안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틀에 의해서 이 제조업을 재도약시키겠다는 그런 그 혁신 작업들을 독일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독일을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이 지금 독일의 어떤 그런 를 벤치마킹하면서 지금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국내 역시 주력 제조업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 혁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 팩토리 저변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19년에 스마트 팩토리 4,000개를 더 보급하고 오는 2022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중소제조업 50% 스마트화 달성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공장 1만 개 사업 또는 스마트 공장 3만 개 사업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제조업의 체질 개선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날로그로 있는 제조업을 일단은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디지털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이제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람을 이제 디지털 지식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발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두 가지를 하게 되어지게 되는 건데. 스마트 팩토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마트 팩토리란 제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공장을 말합니다.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제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죠. 기존의 자동화 공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한 발 더 나아가 현장의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 공장을 자동화 공장으로 오해를 하세요. 이 스마트 공장은 물론 스마트 공장이 자동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긴 하지만 일반 자동화가 아니라 플렉시블 자동화입니다. 아주 유연성 있는 자동화거든요. 과거에
3차 산업혁명까지는 결국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중심이었지만 4차 혁명의 핵심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맞춤형 생산, 맞춤형 소비로 바뀌게 되면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똑같은 걸 갖다가 빵집에서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게 같은 생산 라인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장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9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산업용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가상 물리 시스템, 인공지능, 3D 프린팅, 스마트 머신, 5G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기술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완벽한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 머신을 대표하는 로봇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작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 제어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사람 크기의 공간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건데요. 이때 로봇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 로봇들은 말하자면 협동 로봇이 아닌 로봇들이죠. 로봇들은 굉장히 큰 힘을 내고 고속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육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들이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펜스를 이렇게 치고 로봇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공간 내에 로봇을 투입할 수 있는 대수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은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의 안전도를 굉장히 높인 겁니다.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인간 작업자만큼 안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공장 내에서 잘 통제된 환경 내에서는 이제 사람하고 펜스가 없는 환경에 배치된 로봇이 일하기에 충분히 이제 안전하게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이 통상 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조립 작업들인데요. 그 조립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협동 로봇이 스마트 공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한국기계연구원은 사람과 함께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미로를 개발했는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산업용 양팔 로봇으로 2개의 팔로 사람의 작업을 돕고 보조할 수 있는 협동 로봇입니다. 생산 공정에 투입돼 직접 포장이나 조립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데요. 사람과 로봇이 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작업 중인 사람들 옆에서 주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인간 협업용 협동 로봇들의 모습 어떤가요? 지금까지 로봇은 격리된 공간에서 혼자 작업했지만 협동 로봇들은 안전한 상황에서 인간과 함께 작업이 가능합니다. 사람과 팀이 돼서 작업자를 도와주는 동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스마트 공장들이 추구하는 진화 관점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잘 통제된 환경보다는 좀 더 변화가 심한 환경들에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아미로 기술에 몇 가지 기술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그 태블릿의 부품들을 굉장히 정교하고 타이트하게 되는데 그 부품들을 이렇게 잘 끼워서 사람이 작업하듯이 아주 정교한 힘을 제어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리퍼류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그리퍼가 결국 사람의 손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사람이 팔목까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결국 그 그리퍼에 대한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아미로 다음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인간 수준의 정밀 작업을 위해선 손가락 기능이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협동 로봇 기술이 더 발전하려면 사람처럼 손가락을 가진 로봇 등장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유연성이 높은 스마트 공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처럼 다재다능하게 대처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 협동 로봇 기술은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주요 메이커들도 그 협동 로봇의 개발에 이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협동 로봇이 개발이 되면 결국은 로봇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어떤 그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그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는 사람과 로봇이 팀이 돼서 작업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로봇 기술이 스마트 팩토리에 이제 굉장히 큰 축으로 작용을 할 테고 그러한 데 이제 사용되는 그 로봇들은 그 반드시 협동 로봇, 유해 로봇들이 아마 필요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국내 대표 철강 제조업체.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자체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CCTV 인프라를 구축해 철강 생산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플랫폼에 저장하고 분석해 생산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죠.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 공장에 적용을 시작해봤던 시기는 2015년 하반기 정도에 저희들이 이런 컨셉을 설계를 했었고요. 과거에 사람에 의존하던 것들 자동화하고 사람 육안으로 판단했던 거 혹은 점검했던 것들을 전부 센서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이런 과정들을 쭉 한 4년 정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열연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새빨간 쇳덩어리가 컨베이어 벨트 위를 오가는데요. 이 플랫폼은 세계 철강업계 최초로 생산 공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사람이 투입되지 않아도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고 열 손실을 최소화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됐죠. 지금 보시는 공장은 가열로에서 조합형 공정을 보시고 계신데요. 가열로에서는 저희가 슬라브의 온도를 원하는 온도대로 맞추기 위해서 온도를 적정한 시간대에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운전자가 100% 하던 속인성 운전을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하여 자동화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공정을 마치고 불량 판정을 받으면 재공정에 들어가는데요.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불량률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공장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공장 내부에 어떤 문제가 원인이 돼서 불량품이 생산됐는지 또 해결책까지 상세하게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량 자동 제어 시스템은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품질 결함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변을 하다가 보면 이제 슬라브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선단부하고 미단부에 불균열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크롭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상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이를 결정해서 절단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영상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걸 디지털로 만들어 준다면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 자동 제어 시스템에 연결이 돼서 이제 자동 작업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결과물들은 과거보다 실수율 로스가 한 3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운전자들의 역할은 감시나 관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함이 확인된 부분에 작업용 로봇이 표면 처리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는 것인데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을 이용해 개선 작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쌓일수록 더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혹시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변 SDD에서 검출된 표면 결함을 이제 우리 정정 작업 중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위치를 촬영을 하고 이제 로봇으로 그라인딩 작업을 하는 공정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담당하면서 불량률을 줄이고 작업 속도도 빨라져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는데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스마트 기술의 적용으로 공장은 더 똑똑해지고 근로자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스마트 팩토리가 가지는 기술적인 요소가 크게 세 가지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IoT라고 일컬어지는 산업사물 인터넷 분야가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그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측정, 그리고 식별, 그리고 이제 제어,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고, 이걸 통해 통신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역이 이제 서비스와 플랫폼 영역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각종 서비스를 이제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곧 이제 지능화 영역인데,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딥러닝 같은 이런 인공지능적인 그런 분석과 그리고 이제 진단을 통해서 최적화되어진 새로운 해법을 실시간으로 찾아내서 그다음 다음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제시해주는, 의사결정해주는 그런 영역인데요. 스마트 팩토리의 기반 기술 공급을 위한 플랫폼 개발 열기도 뜨거운데요. 특히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제조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한 스타트업 회사. 이미 국내 대표 철강 제조업체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람이 하거나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인식이든 성공률이 90에서 90%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들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과제를 같이 얘기하고 어떤 수학적인 모델 플러스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시켜서 성능을 높여서 95%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생산 단가가 여기에 1억이 들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든다든지, 그런 효과를 내는데 저희들이 기여를 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는 사물 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생산, 제조 등 전 과정에 도입한 기술인데요. 최적의 생산 환경을 갖춘 지능형 공장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제조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센서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다면 센서를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조명을 밝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성능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즉 팩토리에 인공지능을 써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성능을 계속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인공지능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공장의 환경까지 개선했습니다. 집진 설비 시스템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됐는데요. 스마트 집진 설비 시스템. 집진기의 필터 구조를 개선해 먼지가 덜 쌓이도록 해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에어헤더의 압력 센서입니다. 에어헤더의 압력을 측정을 해서 무선으로 데이터 값을, 압력 값을 게이트웨이 판넬로 무선으로 전송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커버는 잘 씌웠는데. 공장 곳곳에도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자, 이게 정압 센서고 동압 센서고,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실시간 데이터 측정은 이상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더욱 능동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죠. 설비 가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한 설비별 각종 관리 기준치를 설정을 해서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 IoT 스마트 집진기라 하겠습니다. LTE고 이게 블루투스. 이 게이트웨이를 상황실에서 가동 중인 집진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요. 불필요한 현장 출동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스마트화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관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연구소, 지역기관, 대기업 등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데요.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었는데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한 그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산성 향상은 30% 정도, 그 품질 향상은 45% 정도, 그리고 원가 절감 15% 정도, 그리고 납기 단축이 20% 정도, 그리고 기업당 고용 창출이 2.2명 정도의 그런 성과를 얻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정도와 역량에 따라 스마트 공장은 4단계 수준으로 나눠지는데요. 기초 수준, 중간 1 수준, 중간 2 수준, 고도화 수준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초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선진국에 비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와 지원, 적용 수준 등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실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80% 가까이가 기초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670여 개의 그 중소제조업들의 그 실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 기초 수준이 한 80% 정도, 그리고 중간 1단계가 한 20%, 그리고 나머지 뭐 0.2% 정도가 중간 2단계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단계라는 부분이 말 그대로 가장 기초적인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현재 중소제조업들의 그 기반 자체가 아직까지는 중간 단계를 가기에는 뭐 실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에 제조업 미래가 있다고 확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다수의 스마트화는 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기업의 80%는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도입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계는 스마트 팩토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 인력과 예산, 투자 자금 부족 등 경영 자원 부족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기업들은 도입 비용이나 인력 문제를 스마트 공장 구축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꼽았는데요. 특히 스마트 팩토리 구축 이후 운영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스마트 팩토리가 우리 제조업 전반에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맞는 모델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또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 기술 등의 역량을 중소기업으로 확산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또 대기업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진행되는 사항들이 가능은 한데요. 오히려 구축이라는 것은 운영의 시작입니다. 그 시스템 또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해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현장에서 운영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 중앙회는 뭐 스마트 공장 구축 확산과 더불어서 그 운영 인력 또 컨설턴트들을 위한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23년 경력의 밸브 제조기업인데요. 자체적인 브랜드로 국내 공급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까지 소형 밸브 업계의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 5년 전에 시스템 관리가 안 돼서 표준화가 없었기 때문에 바이어들하고 많이 품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부기관에 5년 전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선정을 하는 그 과제를 이용해서 저희 회사에 적합을 시켰던 거죠. 2014년 정부의 스마트 공장 추진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 4천만 원, 자체 부담금 약 5억 원을 들여 설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제품을 만드는 스마트 장비입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이 제품이 만들어지죠. 생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주부터 제품 출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데이터화하면서 효과적인 작업 지시와 품질 관리, 설비 보전 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설비의 가동 상태와 작업량, 현재 공정 등은 작업자별로 집계돼 중앙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생산의 어떤 데이터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도표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현재로서는 스마트 공장의 데이터가 중앙 컴퓨터 내지 현장과 모두 합쳐서 생산 과정이나 품질이 도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 3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가 가져온 생산성의 결과는 크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과 유지 노력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틀림없이 스마트 공장이나 시스템, 귀털이나 이런 하지 않으면 낙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중소 소규 기업들이 이걸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이걸 해야 꼭 필요하다는 제 생각입니다. 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이 옛날 방식으로 과정이 어떻든 제품만 나오면 되는데 공정이나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소비자도 오픈하고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해서 안정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업으로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 생각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기 스마트 공장 배움터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국 5개 연수원을 통해 스마트 공장 분야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133개 연수 과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7천여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국내 최초로 스마트 공장 배움터, 러닝 팩토리를 만들었는데요. 2019년 1만 명의 스마트 공장 운영 전문가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예,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교육 과정은 PLC 활용 기술이라든지 로봇 활용 기술, 센서 활용 기술, 공장 관리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전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마트 공장의 러닝 팩토리라는 것을 저희가 신규로 구축을 해서 거기서 스마트 공장을 처음 구축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전반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실제로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와서 경험을 해보고 실습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할 때 쉽게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시간 설비 제어, 빅데이터 등 스마트 공장 기술 습득이 가능한 실습용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습용 미니 스마트 공장인 러닝 팩토리 시스템. 지금 실습용 공장에서는 탁상 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총 8분 22초가 걸리는 시계 제작에는 사물 인터넷 센서, 모바일 로봇 활용, 스마트 기기 제어 등 다양한 기술이 구현되죠. 실제 제조 환경과 가상의 제조 환경을 연결하는 디지털 공장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설비를 스마트 공장화한 곳입니다. 국내 교육기관 최초로 완성, 가공 공장이 포함된 완제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제조 라인으로 스마트 공장 배움터에서 실제 생산되고 있는 가공 공정을 보면서 스마트 공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영되어 있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전인 기업에는 스마트 팩토리 기획을, 이미 만든 기업에는 관리, 운영과 관련한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완제품 생산 스마트 공장 배움터. 스마트 센서 및 비전 검사 실습 장비라고 하고요. 이제 요 컨베이어 벨트 따라서 각종 스마트 센서와 비전이 제품의 형상과 규격을 측정하고 계측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용 실습 장비입니다. 중소기업 임직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형 교육 공간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에 따른 새로운 제조 환경에 필요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 신규 직무 확대에 따른 청년 인재도 육성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그 기초 수준 그리고 중간 1수준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중소기업 연수원의 교육과 그리고 스마트 공장 보급을 통해서 최소한 한 단계 이상씩을 레벨업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2개년에 걸쳐서 전국으로 확산을 하여 한 5개소 정도를 더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 기업들은 생산 자동화를 넘어 스스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제조 지능화로 진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지원하는 솔루션 개발 분야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진흥화된 제조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시간 수집된 설비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정확한 정비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설비 가동률은 향상되고 운영 비율은 절감됩니다. 인텔리전트 팩토리 서비스의 개발 단계부터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는 운영 단계까지가 단일 플랫폼 환경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 이제 데브옵스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통합 환경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 환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서비스들이 쉽게 추가가 되고 그리고 저희 플랫폼의 서비스가 아닌 외부의 글로벌 솔루션 벤더들의 좋은 서비스들도 쉽게 플러그인이 가능한 그러한 구조로 저희 플랫폼이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비 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공정 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시키는 전체 공정의 최적화를 자동으로 수행하는데요. 이 플랫폼이 적용된 공장에서는 품질이 30% 이상 향상됐고 불량 유형을 딥러닝으로 학습해 재작업률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제품 혁신, 서비스 혁신도 중요한데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추진 어프로치가 지극히 IT 기술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의존적인 그렇게 해서 구축이 된 IT 시스템들이 수집한 데이터들이 해당되는 제품의 품질과 설비 운영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업의 제조 프로세스와 공정, 그다음에 설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먼저 설계를 해놓고 그 해법에 도움이 되는 IT를 수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 어프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자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데이터 보안성 또한 무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보안 위협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지향점이 개방성에 있습니다. 기존의 공장들은 이제 폐쇄적이고 또는 내부 네트워크가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운영이 되었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외부, 특히 사이버 공간과 연동이 된다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반대로 이제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정보 보안이 스마트 팩토리에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스마트 팩토리로 인한 역풍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요. 기업의 모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청난 데이터의 발생에도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공장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외부에 유출될 수 없게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클라우드, 네트워크, 그리고 공장의 생산 설비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성 요소들에 대한 연결성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필요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만 더 나간다면 스마트 팩토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구현이 된다면 클라우드만 공격을 해도
실제 그 회사의 공장이 멈출 수 있는 또는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설계 단계부터 확고한 보안성을 확보를 해서 실제 스마트 팩토리가 가동되고 난 이후에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단순하면서도 완전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경기 불황은 4차 산업혁명 이전부터 제조업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이 어려워지면 전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한데요. 제조업의 미래가 스마트 팩토리에 달려 있습니다.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죠. 결국은 제조업이 어려워지면 이 산업, 이 경제가 어려워진다 하는 우리 특히 대외 시장 의존도가 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제조업의 중요성이 어느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회적 전체 공감대가 제조업을 다시 재도약시켜야 한다 하는 것들을 좀 모아서 그리고 그걸 거기서 생기는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또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신산업 분야들을 진출하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제조업 발전과 신산업 발전을 균형 발전시키는 이 투 트랙 전략을 가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로의 진행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만으로 근본적인 혁신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단순히 제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제품 혁신, 기술 혁신, 비즈니스 혁신 등 스마트 제조 혁신 아래 보다 창의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스마트 팩토리와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